자, 지금 이 유동규가 구속됐는데, 지금 유동규가 구속되게 만드는 데는 이 정영학의 녹취록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이 정권이나 검찰이 이 사태를 덮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돈이 지금 문제인데, 김만배가 473억의 돈을 화천대유에서 빌렸습니다. 그것 말고도 돈이 또 83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데, 이 돈은 현금으로 지금 은행에서 너무 많이 인출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은행 직원이 항의를 하고,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경찰에 수사하라고 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양 대행업체에 100억도 보냈는데, 이것이 전부 다 473억과 한 덩어리에서 나왔다고 현재까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473억을 빌린다고 빼왔고, 그 473억 중에서 빌린 돈 473억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도 어디로 갔는지 해명이 안 되는 게 83억이고, 그래서 녹취록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좀 안고 가라, 노름하고 도박하는데 다 썼다 하면 안 되냐, 그러고 나면 나중에 200억 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또 박영수와 인척관계라고 하는 그 분양 대행업체에 그 473억 중에서 100억이 또 갔어요. 자, 이 돈도 상식적으로 하면 분양 대행업체가 이 사업을 주도한 김만배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김만배가 회사에서 빌린 473억을 분양 대행업체에 줘야 되느냐. 거기에 김만배가 녹취록과 관련해서 당신은 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면서 각자 분담할 몫을 정하는 단계였는데, 서로 비용을 많이 썼다고 하면서 과장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박 전 특검 관련 업체에 들어간 100억은 정상적 대여금이었고 차용증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써야 될 비용을 갖다가 가정산하면서 100억을 대여금으로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돈이 결국은 이재명 쪽으로 혹시 흘러갔는가, 아니면 박영수한테 흘러갔는가, 아니면 권순일이한테 흘러갔는가,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자, 박영수한테도 한 100억이 흘러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 부분인가 하는 것도 검찰이 규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돈벼락을 맞으면서 김만배 그리고 남욱, 정영학이 등이 다툼이 벌어졌다. 왜? 화천대유에서의 4,030억인가 하는 돈 이외에 분양 시행사업을 하면서 3천억이 넘는 게 들어왔죠. 또 주에 1,몇백억이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개입을 했고, 유동규가 이익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정영학이 녹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정영학의 녹취에서도 김만배가 유동규를 무식하다, 게시타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조선일보하고의 통화에서도 유동규와 그리 친한 관계가 아니다, 싸가지가 없다, 좀 조져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당시 김만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억을 내고 현찰로 1,822억을 가져가 나쁜 XX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사실상 1,822억 빼놓고 5,503억이라는 이재명의 나머지 부분은 시행사가 자기들이 했어야 될 몫이다라는, 그걸 갖다가 성남시의 수익 쪽으로 잡아놓은 것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유동규가 화천대유의 돈을 받아갔다는 말을 대놓고는 못하지만은 이 돈을 뜯어간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라는 건데,
유동규가 김만배나 남욱 등의 또 정영학 등의 돈을 뜯어가도록 한 거. 남욱도 보면 유언홀딩스라는 걸 회사를 자신의 이 똘마니 정민용을 통해가 그 옛날에 유동규 밑에서 성남 도계공의 투자사업팀장을 하던 친구잖아요. 정영학도 자기 똘마니 김민걸 회계사라는 자를 또 유동규 밑에 정민용이 밑에 또 넣어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규가 이 사업을 다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때 나머지는 아무런 말들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걸로 보여요. 한편으로는 미국으로 도망간 남욱이 미국의 거주지를 이렇게 마련하고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 내용 일부를 그 지인이 공개를 했는데 이 사람도 여기에 관여했던 변호사로 보입니다. 만배 형이라고 하면서 김만배 형이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왜 저랬을까? 이번 사건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라며 잘못하고 잘못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473억을 지금 회사에서 받아가가지고 지금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했고, 남욱은 2, 3년 전에 미국의 거주지를 이미 마련했고, 또 김만배는 호화주택을 별도로 지금 샀다. 60억짜리, 62억짜리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하고 있는 판교 비버리 힐즈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도 김만배 건지 누구 건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경기개발원장을 지낸 이 한주가 유동규의 임용을 주도했다라는 이야기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처음에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들어갔죠. 시설관리공단은 나중에 도시개발공사로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때 국장이었던 사람은 언론과 통화에서 임추위가 구성돼 추천하면 공무원은 영향이 아무것도 없다. 당시 임추위는 공단 2명, 성남시 2명, 의회 3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장이 이한주, 이재명의 오른팔인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이었다. 그래서 2010년 10월 1일에서 8일 사이에 기획본부장 공고를 냈고 2명이 응시했는데 면접의 고득점자였던 유동규가 최종 합격자로 10월 11일 확정되고 15일 임명됐다. 결국 공고 낸 지 열흘 만에 임추위 면접에서 유동규가 결정됐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이후에 2014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A씨라는 사람은 지금 이번에 이야기했던 사람은 지금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시설관리공단 당령직 이사, 이사장 및 상임이사 자리가 공석이라서 이사장 직무 대행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유동규는 인사규정에서 열간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자격 시비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이 경력으로 기재한 부분에 성남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이 조합장 등 경력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 의회가 2010년 12월 행정감사를 통해 시 감사 담당관에게 유동규에 대한 경력상 허위 기재, 위법성 여부, 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걸 보고하라고까지 했어요. 그렇지만은 허지부지 진행이 됐겠죠. 자, 그래서 정영학 녹취가 굉장히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 정영학 녹취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다 담고 있고, 특히 돈을 갖다가 나누고 누구에게 준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영학이 녹취를 다 해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영학의 녹취 때문에 완전히 유동규가 꼬리를 잡혔는데, 녹취록에는 700억을 갖다가 약정을 해서 주겠다라는 내용까지도
들어있고 뜯어보니 곳곳에 핵심 단서가 있어서 녹취 파일의 영향력이 갈수록 파괴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 관계자들조차도 녹취는 중요한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관련자들을 불러서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유동규는 신병이 확보됐고, 자,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도 지금 불러서 조사를 했고, 액수나 내용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그들의 지금 모든 계좌의 입구와 출구를 조사하면 내용이 다 드러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가 이걸 만들면서 결정적인 부분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위해서 녹취 내용이나 문서를 남겨두고 있을 거다. 이건 기본 상식이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덮어버리면서 정영학을 대러 엮으러 든다면 아마 정영학이 그때 반격을 하기 위한 용도로 갖고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일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는다. 몇 달을 갈 일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